네, 안녕하세요. 노랑연금연구소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농지연금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싸게 농지를 사는 거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지연금은 감정가의 90%로 담보 농지의 가치를 인정을 해주기 때문이기도 하고 농지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금을 대출을 받는 식으로 연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농지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가 투자, 예를 들면 월세를 받는 그런 투자하고는 좀 다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싸게 받아야 농지연금이 좋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낮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죠. 오히려 경매를 이용하기 때문에 감정가 대비해서 낮은 농지들은 무언가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낮다면 그거 자체는 나쁘진 않지만 그렇게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해결책을 가져야 우리가 좋은 농지를 자기 자본 적게 하고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농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서 한 가지를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이 농지는 이제 감정가 24%까지 떨어진 농지입니다. 자, 감정가 24%까지 떨어지면은 가격 자체는 굉장히 좋은 쪽으로 나와 있는 농지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회원들하고 함께 농지를 낙찰 받을 때 30% 초중반에서 받는데 그렇게 받아도 연금을 뭐 예를 들면 한 8년 정도 받으면 그 다음 8년 동안 받아서 자기 자본을 회수하고 69세부터는 자기 자본 없이 연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30% 초반도 굉장히 좋은 이렇게 낙찰을 받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감정가의 24%면은 사실은 무자본에 가까운 그런 정도까지도 간 굉장히 가격적으로는 장점이 있는 농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농지는 진입로도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이 진입로 부분도 문제 해결이 되는데 그래도 저는 이 농지를 그렇게까지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 오늘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이 농지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미 사실은 3월 27일에 입찰이 예정이 된 이거는 실제로 지금 매각이 됐네요. 낙찰이 된 농지인데 30%에서 낙찰이 된 농지입니다. 그러니까 최저가가 24%까지 떨어진 농지인데 30%에서 낙찰이 된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낙찰 받으신 분은 이 부분을 좀 고려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우리가 농지를 앞으로 찾을 때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설명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 평창에 있는 농지고 지금 720평 정도 되는 전인 농지입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1억 2천이고 최저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까지 떨어졌고 지금 30%에 낙찰이 된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농지가 어떤 농지인지를 실제로 이제 디스코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농지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농지인데, 지금 그 좀 멀리서 보면은 그 이 농지의 입지를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보게 되면은, 주변에 뭐 특별히 주거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상업 지역, 어, 그 공업 지역들이 들어서지는 않은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형적인 농촌 지대의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진입로,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그나마 큰 도로, 한 2차선 정도, 2차선 이상 되는 그 도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농지 가까이 있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된 게 있죠. 이게 이제 그 농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한 1차선 정도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 도로와 어떻게 보면은 가까이서 보면은 접해 있죠. 접해 있는 게 바로 보입니다. 오히려 그 안에 속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농지들도 이 도로에 속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땅 이게 이제 도로 국유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땅에 접해 있기 때문에 이 농지는 맹지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걱정거리가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리고요. 토지 분석을 한번 더 해보면 디스코가 가장 좋은 게 여러 가지 정보를 한 곳에서 클릭 하나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이 농지의 토지 정보를 보게 되면은 생산관리 지역이니까 농지연금을 신청할 때 우선순위가 그래도 높은 용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소유 구분에서 공유인수가 0명이니까 그런 공유자의 문제도 없죠. 그다음에 도로 전면 여부 세로 가로 열고 가니까 이 도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세로 한면 가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원데이 특강 때 도로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다 알려드리긴 하지만 그 특강을 들으신 분들은 쉽게 아실 수 있겠지만 좁은 도로가 한 면에 걸쳐서 지금 접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쭉 세로 방향으로 쭉 나 있는 이 도로에 접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가로 열고 가는 자동차 출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넓은 도로가 접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상에서는 뭐 특별히 접해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토지 이용 계획은 농지는 농지 형태로 쓰는 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토지 이용 계획에서 문제가 될 거는 사실 거의 없고요. 도시 계획에서 개발 지역으로 지금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그 부분은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가정하고 한번 이 농지를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입찰을 할 때는 토지 이음을 통해서 도시 계획이 잡혀 있는지 권리상의 문제는 전혀 없는지 임장 갔을 때 이 농지에 농사 짓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 분명히 잘 확인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농지연금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공시지가를 보게 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농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지금 2000년도 초반이니까 거의 20년 동안 꾸준하게 우상향 해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25년도 1월에 17,000원이었고 10년 전에는 10,000원이었으니까 지금 70% 정도가 10년에 오른 굉장히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은 굉장히 좋은 농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 일단 이제 토지 보기를 통해서 도로나 그 농지의 상태를 좀 확인을 해보면 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로 통행이 가능할 정도로 도로는 잘 되어 있고 그 도로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런 농지로 보이는 것은 명확하죠. 그 다음에 농사 역시도 작년이겠죠. 잘 짓고 있다라는 게 보입니다. 물론 이제 경계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그런 부분들은 잘 임장 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 도로 부분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농지에 굉장히 큰 면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실제 이 위성 사진에서 보이는 이 도로와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이 도로와 실제 측량했을 때 도로의 위치는 조금씩은 바뀔 수는 있지만 바뀐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있는 이 국유지 도로 이 도로가 약간 뒤틀려서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의 폭은 이 폭 자체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좁은데 실제 도로는 굉장히 넓게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경작하는 면적에서 손해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아래쪽에 포함이 된 이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국유지에 도로가 없습니다. 가로 방향에 도로가 없는데 실제로는 도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농지는 경작 면적에서 빼야 되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사실 이 농지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20% 이상은 좀 빠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측량까지도 해봐야 되겠지만 자 이제 농어촌 공사에서 농지연금을 신청할 때는 경작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묘가 있다면 그것도 현재는 가능한데 분묘의 영역을 빼고 나머지 영역을 면적을 계산해서 담보가치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고 있는 농지에 빼곡하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농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 부분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30%로 낙찰을 받았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농지는 한 번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 지금 이 잃어버린 면적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농지연금으로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지연금 신청할 때는 굉장히 안정적인 농지를 잘 찾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실제로 신청할 당시에 손해보는 게 없는지도 잘 확인을 미리미리 한 다음에 입찰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